비가 쏟아지나 했더니 다행히 지나갔네요. 저희가 비가 오니까 갑자기 정민 배우님이 영화에서 비가 오니까 이렇게라고 중얼거리셨는데 이 반장 선거가 부산국제영화제의 바다에서 처음으로 공개가 네네. 됐었는데 이렇게 변산바다까지 왔습니다. 예. 네, 변산바다에서 본 소감 먼저 들어볼게요. 네. 어쨌든 부산에서는 실내 극장에서 봤었는데 또 이렇게 야외에서 보니까 느낌이 색다른 것 같습니다. 좀 더 음악이 공들여 만들었는데 음악이 더 이렇게 좀 더 와닿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음악은 정말 들을수록 저도 같이 리듬을 타게 되는 그런 느낌도 발가닥가닥 거렸는데 반장 선거가 이재훈 배우의 제안으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재훈 배우가 이제 제작사를 하나 만들어서 그 제작사의 첫 프로젝트로 배우들 4명의 단편 영화를 이제 오니버스 형식으로 만들어서 언프레임드라는 영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제 왓챠라는 이제 플랫폼에서 제작을 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재훈이 형이 뭘 부탁하면 거절을 못하는 병이 있어가지고 예, 덜컥 한다고 했다가 좀 낭패를 봤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두 가지가 궁금한데 왜 이재훈 배우가 부탁을 하면은 거절을 못 하시는 건가요? 네. 서로 너무 이제 뭐 좋아하기도 하고 어쨌든 각자가 뭔가 프로젝트가 있으면 가장 먼저 제안을 하는 이제 관계이기도 한데 그 안에서 마침 직전에 제가 뭘 부탁을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갚아야 되는 시기였습니다. 주고받기, 상부, 네네. 상주 이런 걸 그렇게 말하죠. 네네. 보면서 제가 알기로는 배우님 컴퓨터에 시나리오가 몇 개 저장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네네. 그때 제안을 받았을 때 그렇다면 그 여러 개 중에서 왜 반장 선거를 선택했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아니면 새로 쓰신 거일 수도 있고요. 네. 컴퓨터에 있던 시나리오였고요. 이제 뭐 어느 정도 원래는 선생님이 등장했었는데 오로지 아이들의 이야기로만 좀 만들어 보고 싶어서 선생님을 과감하게 이제 없애고 선생님의 추리극이었어요 원래는. 네, 이제 선생님을 없애고 아이들의 이야기로만 좀 만드는 정도로만 각색을 했었던 거고 몇 가지 시나리오 중에 제가 가장 만들어 보고 싶었던 시나리오였었어요. 근데 다른 시나리오들은 제 돈 가지고 해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제 돈으로 만들 수 없을 것 같아서 네, 이 시나리오를 골랐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데리고 찍는다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제가 네네. 알기로는 캐스팅을 직접 하신 걸로 아는데 네네. 어떤 부분에 좀 이렇게 집중을 해가지고 감안을 해가지고 캐스팅을 하셨는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 네. 가장 중요한 건 직관적인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필 사진이랑 이제 연기 영상 같은 것들을 좀 보면서 이렇게 좀 정했던 배우들이 가장 많고 주인공 이제 인호 역의 김다모 배우만 제가 원래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제가 누구를 어떤 이미지의 배우를 캐스팅을 해야 되나. 사실 저 인호라는 역할은 그러니까 아주 과장하면 제 이야기거든요. 저 어렸을 때 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누군가를 캐스팅을 해야 되는데 이미지가 정확하게 떠오르지 않았었는데 제가 어느 날 집 앞에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태권도 학원 차에서 누군가 어떤 아이가 내리는 거예요. 그 아이의 뒷모습을 보고 저 아이의 뒷모습이 딱 인호 같은 느낌인데 쟤를 캐스팅할 수는 없고 어떡하지? 하다가 그 다음날 인호의 이제 다 김다모 배우의 영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사무실로 모셔서 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반응이 어땠어요? 이렇게 그분이 캐스팅 됐을 때. 네. 여기 나온 27명의 배우 모든 배우들이 네. 저는 사실 미리 캐스팅을 하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오디션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거죠. 내 앞에서 연기를 시켜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네. 영상만 이제 갖고 있던 영상들만 제가 받아서 다 보고 왜냐면 이제 오디션 탈락의 고배를 굳이 어렸을 때부터 맛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27명을 이제 다 한 명 한 명 불러서 캐스팅을 했는데 27명 모두가 다 오디션 보는 줄 알고 왔던 거예요. 다 제 앞에서 약간 이렇게 막 하고 싶다는 어떤 어필을 계속 하는데 그럴 필요 없는데
누구는 어떤 애는 울어요. 나가서 울어 막 오디션 못 봤다고. 오디션 보지도 않았는데 뭘 오디션 못 봐. 그래서 막 울고 그래서 제가 이제 미팅하고 밑에 층 내려가서 이제 어머님들한테 잘 부탁드린다고 꼭 좀 와달라고 이렇게 제가 부탁하는 입장이었던 거고. 아이들은 지금 알고 있나요? 원래는 그게 오디션이 아니고 그냥 미팅 아마 형식. 지금은 알 거예요. 아. 그때는 사실 뭐 애들이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왔을 텐데 다들 뭐 한 명 정도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어려서 이제 한 명 정도만 제가 조금 교체를 했고 나머지 배우들은 다 알고 돌아간 거죠. 네. 또 하나 좀 놀라웠던 게 사실 보통 27명이 나오죠. 제가 알기로는 한 명 한 명한테 배역 이름을 붙여줬다고 네네네. 들었어요. 보통 이런 경우는 뭐 학생 1, 학생이 이렇게 끝내는데 왜냐면 모두에게 그러니까 뭐 이름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우선 가장 먼저는 이 아이들한테 좀 책임감을 심어주고 싶었던 거고 이 작품에 대한 네. 그리고 사실상 시나리오에는 대사도 없고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냥 보조 출연 혹은 단역으로 출연하는 역할들인 거죠. 보통 상업 영화의 그 논리대로 그쵸. 가자면. 근데 그냥 이 친구들한테 이 영화에서는 다 너희들의 몫이 있다라는 거를 우선은 좀 다 이렇게 해주고 싶었던 게 가장 컸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야 시간 안에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한테 그때그때 제가 주문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촬영 전에 한 명 한 명 다 이제 텍스트로 써서 이런 친구고 이런 친구니까 만나서 이렇게 준비를 해줘. 네. 그래서 언제 카메라가 갈지 모르니까 계속 그 연기를 해주고 있어야 돼라는 거를 주문을 해놓고 찍어야 보셨다시피 카메라가 계속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이제 포착하려면 아이들이 잘 연기를 해줘야 돼. 계속 매 순간 연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한 거죠. 그래도 그 쉽지 않은 일인데 굉장히 아이들의 정신 건강까지 생각한 그런 게 아닌가. 예. 뭐 어쨌든 이게 뭐 작은 영화고 단편 영화인데 사실 감독이 영화 배우라는 것 때문에 이게 어쨌든 좀 뭔가 큰 프로젝트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상은 작은 영화고 그 작은 영화 안에서 이 친구들이 다 자기의 몫이 있어라는 어떤 그 생각을 좀 하게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여러 연기 디렉팅이 굉장히 궁금한데 초반에 보셨지만 아이들 요게 굉장히 찰지잖아요. 그 찰진 연기는 지도에서 나왔겠죠? 제가? 네네. 그러니까 죄송스러워요. 우선 부모님들한테 좀 죄송스러운데 저는 저 나이 때쯤 욕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아이들이 나오는 영화에는 욕이 많이 나오지 않잖아요. 저 정도의 욕이 나오지 않잖아요. 좀 과한 것도 있지만. 근데 저는 이 아이들이 그냥 학교에서 쓰는 욕 같은 거 좀 했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럴 때 욕할 테니까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했는데 뭐 욕을 잘하는 친구도 있고 아예 못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이제 미안한 마음이지만 어쩔 수 없이 자 따라해봐 혓바닥 내밀어봐 뽑아버리게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너무 듣고 싶지만 배우님이 좀 생각해서 넘어가고요. 네네. 아까 캐스팅할 때 배우의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캐스팅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렇게 말을 들어보면 꼭 연기를 잘해야만 캐스팅 되는 건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기를 아주 잘하면 네. 그 어떤 이미지도 대체할 수 있지만 비슷하게 한다면 이미지가 좀 더 먹고 들어가는 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캐스팅을 하면서 배우님도 캐스팅을 당하는 배우의 입장에서 네네네. 감독님들의 마음이 좀 더 이해가 되던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뭔가 배우들을 이렇게 이제 면면이 사진이나 영상이나 아니면 미팅에서 만나보면 그런 마음은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어쨌든 뭐 상업 영화의 뭐 주연 배우를 캐스팅하고 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이 배우들을 이렇게 보면 애정이 생겨요. 네, 애정이 생겨서 이 배우가 이 배우한테 이런 걸 좀 입혀보고 싶다, 뭐 이런 걸 해보고 싶다, 얘기 들어보고 여기 막 태권도복 입고 나오는 여자애 있거든요. 그 여자아이한테는 너는 취미가 뭐야? 집에서 뭐해? 그럼 태권도를 한대요. 그럼 태권도복을 입고 올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아이가 좀 보이게 뭔가를 만들어주는 그런 애정들은 확실히 이제 감독님들한테 다 있을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감독님들이 이제 배우한테 디렉션을 할 때 잘 들어먹을 때 그 행복함, 예, 그거를 이제 제가 여기서 이 영화를 만들면서 느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배우로서 이제 또 작품에 참가하게 될 때는 말을 잘 들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저는 이 영화 한 7번, 8번 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영화가 볼 때마다 새로운 게 보여서 좀 재관람의 재미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볼 때 든 생각은 가장 좀 새롭게 눈에 들어온 게 뭐였냐면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은 평소에는 자기 주장을 내보이지 않는 샤이 표심에 대한 얘기 같기도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마지막에 원래는 주인공이 반장이었는데 아닐 때 그 아이들의 표정을 잡잖아요. 그 표정에 두 가지 의미가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무기력한 얼굴, 네네. 또 두 번째는 샤이 표심이지만 뭉치면 강하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감독님은 찍을 때 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찍으셨나요? 네. 사실 뭐 그렇게까지 뭐 뭉치면 강하다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고 사실 그 아이들의 표정들이 있잖아요. 그 이제 그 누구의 그룹도 아닌 아이들의 표정은 사실 제가 디렉션한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다 알아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을 그냥 잡으니까 그때 어쨌든 그 아이들한테 애초에 이제 너희는 누구의 편도 아니고 이런 이제 그냥 반에서 이렇게 평범하게 생활하는 아이들이니까 그 마음으로 연기를 해주면 된다라고 했을 때 나온 연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의도했다기보다는 그 아이들의 연기로 그 의도가 만들어진 거에 더 가깝죠. 그럴 때 감독은 좀 짜릿함을 아 느끼나요? 너무 좋죠. 왜냐면 편집할 때 이게 어쨌든 저희가 콘티가 있긴 있지만 막 정확하게 콘티를 짜고 만들지 않기 때문에 막 이렇게 연결이 안 붙거나 컷이 안 붙거나 막 이렇게 막 어색하거나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그 아이들이 이렇게 촬영해놓은 걸 보면 애들이 다 연기를 하고 있으면 그 사이사이에 그 아이들 얼굴을 껴 넣어주면 영화가 완성이 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그 배우들을. 네. 듣다 보니까 이 영화의 특징 중 하나가 편집이 진짜 많거든요. 네. 와 사실 이렇게까지 단편 영화 이거 몇 개야 세면 진짜 놀라울 네, 것 네. 같은데 이게 아까 말했듯이 많은 표정들이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걸 수도 있는데 네. 왜 이렇게 샷을 많이 편집을 많이 한 이유가 좀 저는 이 영화를 힙합 영화로 만들고 싶었어요. 뮤직비디오 같은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아이들이지만 사실 저는 갱스터의 모습도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뭐 정치인들의 모습도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모습, 그러니까 어른을 대변하는 아이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그 힙합 음악이 좀 어울리지 않을까 해서 애초에 힙합 음악을 정하고 들어가서 그래서 좀 컷을 잘게 쪼개서 뮤직비디오처럼 한번 만들어봐도 재밌겠다 해서 하다 보니 커트가 굉장히 단조로운 상업 영화들 있죠. 네. 그거랑 커트 수가 맞먹습니다. 돈도 더 많이 들지 않나요? 네, 90. 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막 카메라도 막 이렇게 이동하고 막 이렇게 계획했던 걸 다 부시고 그냥 카메라 들고 찍었어요. 그때 촬영 감독이 그냥 계속 그냥 들고 찍었어요. 그래서 소스는 엄청 많았던 거죠. 네. 덕분에 보면서 좀 더 흥이 나는 영화가 네, 네.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그 아까 그 힙합 얘기하셨는데 반장선거에 힙합 영화가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다고 들었어요. 영화 변사안에서 힙합 가수를 했기 때문에 힙합 영화를 찍은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으셨다고 했는데 뭐 약간 한번 해주세요. 네. 예, 그 변산이라는 영화를 찍은 후에 이제 저는 이제 한동안 힙합이라는 음악을 끊었었어요. 너무 창피하고, 예,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중학교 때부터 사랑해온 음악을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본격적으로 어떤 한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는 내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잘 아는 음악을 좀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연철 배우에게 전화를 걸었죠. 제가 현철이 영화에 나오는 대가로 현철이의 형 마미손을 이제 소개받아서
음악 감독님으로 섭외를 해서 저희 영화에 나오는 음악들은 대부분은 마미손, 매드 클라운이 만들어 주신 거죠. 진짜 너무 골컬이죠. 음악들이. 그래서 마지막 랩도 막 처음 받아봤을 때 좀 감동적이더라고요. 우리 이제부터 친구다 할 때 그게 저는 사실 이 영화 엔딩이 좀 슬프거든요. 예, 과연 얘의 내일은 어떨까? 그 아이들한테 그 어두운 우비를 입고 있는 아이들 사이에 노란 우비 입고 사라져가는 저 아이의 내일이 너무 걱정되는데 거기에 우리 오늘부터 친구라고 하니까 그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저는 약간 마지막 보면서 얘네들의 미래는 파수꾼이다라는 생각을 네네네. 잠시 그렇죠. 그럴 네. 수 있죠. 네, 하기도 했고요. 예. 그 에세이 쓸만한 인간에서 네. 초등학교 5학년 때에 대한 일화를 소개하셨는데 그때 네네. 여성 유권자들의 여러와 같은 지지로 반장이 됐다라는 예. 얘기를 쓰셨어요. 네네네 맞습니다. 이 영화와 다르게 예, 네, 그렇죠.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떠셨길래? 5학년 때 인기가 많았습니다. 네. 5학년 2학기부터 인기가 많았어요. 예, 그래서 반장도 하게 되고 뭐 방송 부장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감투를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사실 이 영화는 저의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야기예요. 예, 초등학교 3학년 때 전학 가서 아무랑 친한 친구가 없는데 반장 선거를 하는데 진짜 거의 이 정도로 애들이 이름이 한 번 한 명 나오면 막 소리를 꽥꽥 지르는데 그게 너무 무섭고 왜 저러지 싶은 거예요. 그때 충격이 가시지 않아서 제가 20대 후반에 이 시나리오를 썼던 건데 이제 요 5학년 때는 제가 이제 유장원이었죠. 나쁜 애는 아니었고. 착한 애였다고 합니다. 네네네. 제가 마이크를 좀 관객석에 네네네. 넘겨서 몇 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바로 여기 네 번째 여기 마이크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돌아보고 계신 분 맞아요. 네네. 여기 옆에 가고 있습니다. 와, 제가 너무 찐 팬이어가지고 사실 그냥 감격적인 순간인데요. 변산도 너무 잘 받고 랩도 너무 멋있었는데 배우님이 TV 나오면 랩을 절대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 이렇게 변산 노래방 가서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산 앞바다에서 네. 배우님 이렇게 영화를 보고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순간이 너무 꿈 같은데 제가 두 아이의 엄마거든요. 예. 네, 아이를 신나게 육아를 하고 예. 지금 일도 휴직하고 아이 둘 보고 있는데 오늘 막 자유시간 얻고 왔어요. 신랑이 축하드립니다. 예. 제가 팬인지 아니까 예. 얼른 가라고 오늘 하는지도 몰랐는데 저희 신랑이 알려주더라고요. 그거 얼른 가라고 한 의도가 뭘까요? 네. 제가 그만큼 팬이어서 오늘 쏘으신 착한 겁니다. 거. 네, 질문 뭐? 네, 질문. 네네. 제가 영화 보기 전에 이제 기사도 보기도 했고 이게 3년 전에 네. 영화잖아요. 네. 그 부산에서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아이들 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주인공이어서 더 인상 깊게 봤는데 그 감독님이 이게 첫 감독작이잖아요. 네. 그래서 연출도 처음인데 주인공들이 다 배우여서 27명을 지도하면서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배우들이 감독님이 현장 분위기를 되게 편하게 해줘서 연기하기 수월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감독님만의 노하우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연기도 직접 이렇게 선보이고 하셨던 것 같은데 예. 특별한 노하우가 있었나요? 아이들은 정말 놀라운 지점이 있어요. 그리고 장단점이 확실합니다. 단점은 창의력이 떨어져요. 근데 장점은 시키는 걸 그대로 너무 잘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사실 막 이노가 나중에 이제 표 까보는 장면 같은 데서는 제가 옆에서 그냥 소리로 자 이노 표를 본다. 이노 표가 나왔다. 어이쿠 놀란다. 유장원 표가 나온다. 뭐지? 계속 이렇게 디렉션을 했어요. 나중에 소리를 다 입힌 거예요. 나머지 소리를 다 지우고.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뭔가 감정이라든지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주면 그 아이들이 그걸 진짜로 받아들여요. 네, 그래서 뭐 놀라운 표정들과 대사들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 믿고 갔던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의 능력치만 보고 갔던 것 같고 정확하게 딱 주문을 하면 그대로 아웃풋이 나오니까 예. 뭐제 노하우라기보다는 그냥 아이들이 잘했습니다. 그래도 지도를 좀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그리고 아이들의 특징이 창피하면 연기를 못 해요. 누군가 하나가 이미 쪽팔린 상태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막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해주면 애들이 그거에 이제 의지해서 자기들도 이제 그 경계가 풀려버려요. 그래서 뭐 그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애들의 눈높이에 맞춘 연기 디렉션이 아니었나 싶고요.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가운데 여기 남자 하나 둘 세 번째 초록색 입은 분. 네. 네, 우원박 형님 너무 팬입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저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아 감사합니다. 그 반장성어 이제 이렇게 들어봤을 때 조금 아이들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셨는 거에 비해 음악을 많이 밝게 사용하셨잖아요. 조금 네. 더 극적으로 사용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힙하게 가져가셨던 이유도 궁금하고요. 반장 선거인 만큼 이 개표하는 장면이 좀 더 뭔가 더 극적으로 나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뭔가 편하게 지나갔던 느낌이 네네. 들어가지고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네, 두 가지만 딱 하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분들 위해서 죄송합니다. 네네. 네. 하나 더 하셔도 돼요.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이라. 네, 간단하게 네. 차기작 혹시 생각이 있으신지 연출이요? 네네. 없습니다. 없고 말 잘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하게 되면. 예 우선은 뭐 첫 번째 뭐 질문부터 말씀드리면 음악은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감정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너무 이제 그 인물의 정서를 표현하는데 음악이 너무 이제 관여를 하게 되면 그 인물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음악은 조금 동떨어진 느낌으로 가고 싶었던 게 이제 이유였고 두 번째는 뭐였더라? 그 반장 선거 씬. 개표. 개표 씨는 제가 설계를 못해서 그래요. 제가 그거는 공부가 부족해서 찍다 보니까 이게 찍어놓고 나니까 좀 헐거워서 사실 그게 맨 마지막 날 편집 마지막 날 이제 만들어진 씬인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제가 이제 음악 감독한테 손 벌리기도 미안하고 해서 제가 음악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 맥으로 들어가면 가라지 밴드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소스를 막 갖다가 좀 약간 그건 제 실수죠. 예, 그건 조금 더 쫀득하게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제 계산 미스고 연출할 생각은 당분간 없습니다. 네. 당분간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시간 관계상 정말 마지막 질문 하나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두 번째 여기 세 번째. 네, 네 맞습니다. 여기 흰 옷 입으신 분 이렇게 계십니다. 사랑합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영화나 책 혹은 삶의 경험에서 경험이 연기나 연출에 혹시 많은 도움이 되나요? 네. 부연 설명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예. 연기와 감독 모두 해보신 입장에서 두 역할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서 얻는 만족감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우선 제가 갖고 있지 않은 것들을 첫 번째 질문에 조금 더 부연 설명하자면 제가 살아오면서 겪어보지 않았던 것들 간접적으로라도 그런 것들은 표현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걸 시나리오도 잘 안 써지고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하기도 어렵고 쓰기도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에 비해 몸에 착 붙어 있는 감정이나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일들에 대한 것들은 연기하기가 수월하죠. 예, 연출하고 뭐 이야기를 쓸 때도 조금 더 수월하고 예,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기랑 감독, 배우랑 감독 두 가지 뭐 제 감독은 뭐 짧은 거 이렇게 한번 연출을 해본 거에 불과하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배우는 어쨌든 왔다 가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어떤 능력치를 최대치로 발휘한 다음에 떠나는 사람이고요. 감독은 작품을 부여잡고 몇 년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에가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감독은 배우의 연기마저 선택을 해야 되고 배우의 연기뿐만이 아니라 촬영, 조명, 미술, 음악, 뭐 사운드, 컴퓨터 그래픽 모든 거에 있어서 다 선택을 해야 되고 그거를 개봉 전날까지 떠안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히 제가 뭐라고 이렇게 첨언할 수 없는 영역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오늘 너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좋은 노을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인사를 끝으로 혹시 박정희 배우님 오늘 노을 보이진 않지만 뭔가 희미하게 떠오르는데 네. 직접 노을 곡 작사하셨잖아요. 지금 혹시 떠오르는 시상? 내 고향은 패향. 내 고향은 패향. 내 고향은 가난해서 보여줄 건 노을밖에 없네. 라는 시가 영화 변산에 나옵니다. OTT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사실 반장선거라는 영화를 가지고 저 혼자서 누군가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한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기회는 없을 것 같은데 더 많은 얘기를 나눴으면 좋았겠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 사실 뭐 중간에 비도 떨어지고 날씨도 덥고 한데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 부안이라는 도시도 그리고 변산 해수욕장도 생각날 때마다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시죠. 고맙습니다. 네, 반장 선거만큼 재미있는 대화를 이끌어 주신 박정민 감독님과 정시우 영화 저널리스트님 감사합니다. 두 분이 안전하게 퇴장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